안녕하세요. 왕초보 임대인 나마스테입니다. 혹시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먼저 돌려줬다가 뒤늦게 피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이삿날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서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잘 모르시다 보니 놓치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마다 제 돈으로 모든 수리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분명 임차인이 잘못해서 망가진 부분이었지만 저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고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왜 못 보셨냐 하면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 도대체 어떤 걸 확인해 봐야 하는지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적어도 저처럼 보증금을 함부로 돌려주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과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공과금은 보통 이삿날 부동산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딱히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공과금 정산이 끝났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공과금은 도시가스, 전기, 수도,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에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씩 계량기를 보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밀린 공과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 상태를 확인할 때는 계약할 때 제공한 옵션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리모컨, 의자, 에어컨, 세탁기, 신발장, 선반 등이 있을 겁니다. 특히 각종 리모컨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가구라면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 문은 제대로 열리는지, 혹은 가구 내부에 선반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외관과 기능, 부품의 상태 모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건 벽지, 즉 도배의 상태입니다. 벽지를 볼 때는 찢어진 곳이나 못자국이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못자국은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간혹 이런 식으로 벽지가 뜯어져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배비를 따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이런 자국은 보통 집에서 파티를 할 때 테이프로 풍선을 달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장판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살면서 훼손되는 것보다 이사를 들어오고 나갈 때 가장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가구나 박스를 옮기다가 장판이 찢어지는 일이 많았죠.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판을 볼 때는 걸레바지와 문턱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삿짐 센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짐을 들지 않고 밀어서 옮기는 경우에 박스에 부딪혀서 걸레바지가 뜯어지거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방충망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방충망은 보통 이삿날 창문이 모두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놓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방충망을 볼 때는 가운데 생긴 작은 구멍보다는 창문의 끝쪽 테두리에 찢어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생긴 구멍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메꿀 수 있지만 모서리 끝쪽에 뜯어진 곳은 대부분 방충망을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최대 8만 원까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는 부분인데 임차인도 문고리가 고장나면 보통 그냥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쉽게 까먹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벽지, 장판 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올 때 문을 하나씩 닫으면서 문고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하면 웬만한 하자는 대부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100만 원 정도 금액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수리 견적을 받고 임차인과 수리 비용을 협상하면 되죠. 그리고 협상을 하기 전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과실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고장난 것인지 냉정하고 솔직하게 고민을 해본 뒤에 수리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비율까지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무작정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때 임차인이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혹은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정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을 자주 봤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사진을 100장 정도 찍겠다는 마음으로 집 상태를 문고리부터 장판까지 모두 찍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진이 없는 경우라면 수리를 하시는 분에게 이건 왜 고장났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여서 이 부분이 왜 고장났는지 이유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노후돼서 그런 건지 사용자의 과실로 그런 건지 물어본 뒤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임차인과 협상을 한다면 아무 근거 없이 대화를 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견적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에게 직접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너무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하자 보수 비용이 나오게 돼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둔다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협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찾은 업체에서 수리를 한다면 저렴하진 않아도 적어도 하자에 대한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이런 대화를 하려면 먼저 임대인이 제시한 이유와 금액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때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저처럼 이삿날마다 적게는 10만원, 크게는 100만원씩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저와 비슷한 왕초보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